안녕하세요. 경세재민촉 정혜경입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지금 대한민국 국가정책 로드맵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경세재민촉에서 경제, 인문사회 분야 26개 연구기관을 지원 육성하며 국가연구사업 정책을 제안하고 실행하는 공공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함께 국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정책연구는 과거를 성찰하며 현실을 진단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거시적인 안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 지금 바로 만나봅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사장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개 좀 해주시죠. 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름이 좀 길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은 말 그대로 경제인문 이쪽에 경제인문사회 쪽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로 경제정책, 그 다음에 인문이라고 붙었는데 뭐 교육정책, 그 다음에 법에 관련된 그런 정책, 다양한 26개 연구기관이 나눠서 이제 다양한 정책들을 연구를 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은 약 박사가 한 2,000명, 그 다음에 이제 구성원이 한 6,000명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좀 방대한 네.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26개 연구기관이 쓰는 예산이 1년에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는 추정금으로 받고, 절반 정도는 이제 수탁과제라고 해가지고 각 부처에서 이제 발주하는 프로젝트를 받아가지고 절반 정도 재정을 메꾸고 그렇게 일하는 국책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사장님 작년 3월에 취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1년여 되셨는데 아마 취임하시면서 목표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궁금합니다. 제가 들어가서 26개 연구기관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돌으면서 거기 연구기관들하고 또 연구원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느낌이 옛날부터 해왔던 방식으로 일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들어갈 때 제가 이 세상에 대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 사회가 굉장히 빨리 미래를 향해서 변하고 있구나. 그래서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일하는 방식은 좀 옛날 방식으로 일하고 있어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일하는 방식을 미래지향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에 걸쳐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일하는 그런 쪽으로 여러 가지 뭐 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바꾸는 걸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인구 감소 문제도 있고요. 산업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린 전환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죠. 사회적인 이슈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사회 대전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런 시기에 연구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저희들이 이제 해왔던 것은 약간 이제 기존의 방식대로 하면 각 분야가 있어요.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제 분야에서 이제 각 부처를 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는데 뭐 최근에 와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커다랗게 엄청나게 이제 구조적 변화를 겪는 것 같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진다든지, 그 다음에 기후 위기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 정세 변화 이런 것들은 뭐 앞으로 엄청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저희들이 통칭 대전환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연구를 주로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달에 학술 대회를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학회들하고 하셨던데요. 경영경제 사회정책학회 굉장히 큰 학회들입니다. 당시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란 주제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여기서 도출된 새 정부의 과제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 4대 학회하고 이제 저희들이 선거하기 전부터 미리 이제 작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4대 학회 쪽에서 그때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느 정부가 이제 들어설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그 정부에 이제 그걸 제안을 하자. 교수들이 이제 여론조사죠. 여론조사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일자리 문제인데 그냥 일자리 문제가 아니고 좋은 일자리, 지속 가능한 일자리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서 이제 제시가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교 정책 문제, 특히 이제 미중 갈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문제가 두 번째로 나왔고요. 세 번째가 최근 뭐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 네.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안전의 문제, 네. 범죄로부터 안전의 문제, 그런 문제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인구의 문제, 네. 그런 문제하고 좀 특이하게 제일 마지막으로는 청년의 문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수님들이 또 청년들을 가르쳐서 그런 건지 이 청년의 문제를 지적해 주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최우선 과제가 뭐라고 판단을 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지금 좀 약간 저성장 추세로 이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옛날처럼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요. 네. 또 하나는 자동화, 로봇화 되면서 일자리 문제가 사람이 할 것을 뭐 이제 기계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그걸 대신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일자리, 특히 이제 괜찮은 일자리, 네.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가 꼽혔습니다. 네, 예.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책들은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보면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회가 좋은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 부분이 많이 좀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좀 좋지 않은 일자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이제 좋은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죠. 네. 그런데 좋은 일자리는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대기업들, 그 다음에 안정적인 이제 공무원들, 이런 쪽이 이제 좋은 일자리인데, 이게 한정돼 있습니다. 네.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을 많이 키우고 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좀 돼서 그런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거기다 한 가지 좀 덧붙이면 지금 이제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기후 위기라든지 굉장히 이제 전환의 상황에 있기 때문에 일종의 신산업 네. 그런 게 좀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좀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아,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해 주신 일자리 문제가 노동 수요에 관한 문제라면 이 공급의 문제도 있을 텐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인구 문제도 심각한 것 같습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네. 심각해지고 있고요. 인구 절벽, 지역의 소멸, 뭐 이런 주제들도 화두가 되고 있는데 네. 혹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안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편으로 출생률을 높여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노동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만들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노동력이 다른 나라들보다 서구의 다른 나라들보다 한 10% 고용률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어떤 고용을 좀 높이는 문제. 그 다음에 지금은 수명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노인들의 어떤 그 노동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 이제 숫자가 적기 때문에 하나같이 하나하나를 전부 잘 길러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가 똑똑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그 친구들이 커서 여러 사람들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키워내야 될 것 같아요. 이사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나라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아직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겠죠? 특히 여성이 좀 낮습니다. 네. 여성에 보니까 고용률이 M자형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제 결혼하고 나서 경력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키우고 나서 취업을 하려고 보면 좋은 일자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저출산과 인구 감소, 또 장애인 시위 등 다양한 사회적인 이슈를 보다 보면 꼭 경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 분야의 정책을 다루는 기관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범정권, 범부처의 싱크탱크가 필요하지 않을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지금까지의 이제 일하는 방식을 보면 각 부처가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해당되는 이제 연구기관들이 도와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그 협동과제가 아니고 단일과제 비슷하게 그렇게 일을 해왔는데 그 사회가 복잡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협동과제 같은 게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다부처에 걸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처의 어떤 과제가 아니고 국가적 과제. 네. 국가적 과제라는 것은 단일 과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협동과제, 융합과제 이런 부분들을 발전시키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는 그 연구해서 이제 협동과제를 좀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걸 강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미래 연구가 굉장히 약합니다. 네. 우리가 그건 제가 보기에 아마 우리 사회 전체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정부도 이제 5년 단임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5년 이상의 계획을 실제로 많이 못 세우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도 굉장히 시계가 단기적이에요. 이렇게 길게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길게 보고 좀 구조적으로 보고 이런 부분이 연구가 좀 안 돼 있어가지고 미래 연구 이 부분을 해야 되는데 좀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협동 연구, 그 다음에 미래 연구 네.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회에 설치된 국가 중장기 아젠다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보고서를 한 편 출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미래비전 2037 성장 사회에서 성숙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제목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떤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는지. 지금까지는 국가가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또는 경제가 국민들을 앞에서 끌어가는 어떻게 보면 경제 발전, 성장을 위한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개인 하나하나의 어떤 자기 역량 발휘, 개인 하나하나의 자기 실현 그런 걸 위해서 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개인의 관점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좀 확인을 좀 하게 됐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갈등의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가 갈등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 지금 정치도 갈등이 많은데 정치가 할 일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냐. 네. 국회가 할 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냐. 그런 문제를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이 보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그런 문제하고 더불어서 뭐 개인만 본다고 해서 공동체를 안 보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서는 이제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격차의 문제, 그런 걸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 네. 이런 문제를 좀 다루고요. 그 다음에 국내적으로 국내 갈등도 어떻게 국회에서 어떻게 잘 다룰 것이냐. 그 다음에 국제적인 갈등도 우리가 어떻게 잘 방어를 할 거냐. 이런 문제를 논의를 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면서 양적인 발전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양적 발전을 어떻게 질적 발전을 바꿔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들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사회가 성장에만 늘 집중을 해왔는데요. 앞으로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이 어떻게 보면 뭐 한국 전쟁이라든지 식민 지배를 통해서 가장 뭐 가난한 나라였죠. 네. 그러다 이제 개발도상국을 거쳐가지고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선진국에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압축적 성장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일직선으로 달린 것 같아요. 발전, 성장. 근데 이제 와서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선진국 문턱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행복한 것이냐? 개개인이 행복한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과 더불어서 개개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는 그 사람의 어떤 다원 사회랄까? 사람 하나하나의 어떤 생각을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로 가자. 그리고 그런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직선으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같이 융합하고 같이 더불어가는 사회. 그런 사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성장 사회에서 그러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그런 사회에서 옆도 이렇게 보면서 같이 가는 성숙 사회로 가자. 그런 어떤 화두를 좀 만들었습니다. 네, 지금 연구회에서는 인문과 경제, 사회 분야를 연구를 해서 또 국가 정책에도 녹여내실 텐데 그렇다면 실제로 연구한 성과나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고치고 발전시켰던 사례가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그 일본하고 이제 무역 갈등이 있을 때 소부장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이제 두 가지 역할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각 부처에서 이제 정책을 집행하고 있을 때 각 연구기관에 이제 지원하는 문제. 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집행 부분에서 도와주는 문제고, 근데 정책의 앞부분에서 그러니까 큰 정책을 만들어낼 때 어느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별로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소부장 그런 때 저희들이 전문가를 뭐 여러 기관들이 있으니까 모아가지고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사전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코로나 위기 닥쳤을 때 저희들이 감염병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관련 학자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얘기들을 정부에 전달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네. 네, 이제 정부가 바뀌었고요. 네. 국회에서 여야도 바뀌었는데요. 혹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관심 가지시는 주제나 아젠다에 조금 변화가 있으실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제 그 아까 얘기한 이제 성숙사회를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성장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한편으로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또 질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는 문제지 않습니까? 특히 그 새 정부에서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디지털 문제, 네. 디지털 문제 그런 문제에 이제 관심을 많이 쓰고, 또 과학기술 발전 문제 그런 문제에 이제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디지털 문제, 과학기술 문제는 우리 경제인문사연구회 외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라고 또 별도의 이제 싱크탱크 집단들이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 주로 하는데 가능하면 그쪽하고도 저희들이 좀 협조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경제 발전의 문제와 과학기술의 문제 그걸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의 일변도로 왔기 때문에 바로 이제 질적인 발전의 문제, 일종의 이제 복지의 문제, 그 다음에 특히 저희들이 좀 주목을 했던 게 청소년 문제, 청년 문제,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다 지원하긴 합니다. 여기 연구기관이 28개가 되기 때문에 다 지원하긴 하는데 핵심적으로 이제 그런 중요한 문제들 그런 것을 지금 저희들이 국가 전략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걸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는 뭐 정책 모두를 다 하는 가운데서도 국가 전략에 해당되는 분야가 뭐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가 전략을 한 10개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보자. 네. 그리고 국가 전략에 관해서는 좀 중장기 계획까지 좀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정부를 지원해보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청년 문제는 꼭 일자리에만 국한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청년 문제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그 혜택이 안 미치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은 이제 미래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보는 미래는 굉장히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일자리 문제가 좀 분명치가 않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제대로 생길지, 일자리가 이제 적기 때문에 지금 경쟁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불안하고, 두 번째 문제는 우리 청년들이 지방에서 서울로 많이 수도권으로 유출이 돼요. 그런데 그 서울로 올라오면 여기 이제 주거 문제, 네. 집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에 치이고 뭐 주거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서울에 있는 청년들이 결혼을 회피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네. 결혼을 회피하고 출산을 회피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울에 가장 청년들이 많을 텐데 서울의 출산율이 가장 낮아요. 네.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방은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청년들이 유출되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대로 이제 문제인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볼 때 청년들이 좀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고 그래야 되는데 그 조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앞으로 정부와 저희들의 그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연구를 한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경험입니다. 혹시
소관기관, 국책기관의 연구자들, 특히 방금 말씀해주신 젊은 연구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각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이 의외로 굉장히 바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좀 지쳐 보였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지쳐 보인 그런 모습을 좀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원인을 따지다 보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수탁 과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다 보니까 힘도 들고 자부심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사기가 좀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대전환기에서 중요한 문제는 일을 많이 하는 문제가 아니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이제 집중하는 문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좀 일을 좀 줄여주고 정작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먼저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주려고 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은 그 연구원들이 좀 그 사기를 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만들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아마 연구원들도 연구기관에 들어올 때 아마 열정 같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연구원들도 열정 그런 걸 가지고 내가 이 정책을 연구하면 나라와 사회 발전이 된다라는 자부심 같은 걸 좀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책 연구기관이 어떻게 발전을 해야 할지 계획과 목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좀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을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는 과거에 했던 방식대로 해와도 그런 데는 이제 버틸 수 있는 그런 거였지만 미래에 굉장히 이제 그 격변적인 어떤 그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래를 위한 어떤 그 정책 연구 그런 걸 좀 하고 우리나라가 그동안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선진국에 거의 뭐 이렇게 진입했고 우리가 이제 아주 최고의 선진국이라 한다면 8분응선, 9분응선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파고가 남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세대 정도만 우리 정책연구기관, 그다음에 우리 정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한 세대 정도만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한다면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냥 거기에 최선을 노력을 했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개인적으로 포부가 있다면 어떨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젊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한 30년쯤 후에는 좋은 사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나이를 이렇게 먹고 보니까 내가 우리 청년들, 우리 후대들에 대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 줬는가라는 좀 자괴감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반성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로 이제 좀 청년들, 그다음에 후대 이제 세대들 여기에 좀 좋은 기반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어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정혜구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체계적인 계획이 필요할 텐데요. 경제인문사회 분야의 정책 연구를 통해서 새 정부의 국가 정책을 잘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회 대전환의 길목에서 우리 국가 패러다임이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가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